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 중에 상당수는 베트남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통계를 보게 되면 중국과 베트남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인구수를 비교해 본다면 베트남 국민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다 깔끔하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가 생겨나고 있는 집단은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사실 고깃집이나 일반 식당 등 힘든 아르바이트 자리의 경우 대부분 젊은 베트남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들의 경우 공부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당장 다 자를 수도 없고 굳이 자를 필요도 없었기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처음 가르치는데 조금 시간이 들긴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것보단 나으니 계속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한국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바이러스 위험 국가가 되자 그렇게 힘들게 한국으로 들어왔던 베트남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을 탈출하기 바빴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반응에 맞춰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한다는 통보까지 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당시 한국의 상황이 그만큼 위험했기에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자 결국 숨기고 있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북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 A씨는 본인의 카톡 내용까지 공개하며 어이없음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베트남 직원은 나름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대신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인 퇴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계속 일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베트남 직원은 지금 당장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내일 베트남으로 떠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남기고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가르쳐야 하는데 당장 가면 어떡하냐 라고 보낸 답장만 보더라도 사장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베트남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베트남 직원들이 갑자기 떠나갔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시급이 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몇십 배의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랭랑 치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베트남인들의 모습에서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배신감도 느꼈고 그만큼 단기적인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100번 양보해서 당시 상황만 본다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출국한 베트남인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인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베트남인들을 예전처럼 우호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돈을 벌기 위해 자가격리 시설에서 왕관기를 타고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을 포함해 알게 모르게 많은 수의 베트남 미립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탈출해야 하는 나라라며 무책임하게 도망가기 바빴던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는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은 방역 모범 국가로 반전하자 결국 돈을 벌 곳은 한국뿐이라며 다시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편하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며 여러 가지 범죄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베트남인들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전면 제한이나 심사 강화 등 강수를 두자 더더욱 미립국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로지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오려는 베트남인들의 모습은 한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낭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며 다시 모든 항공을 폐쇄하고 도시 봉쇄 정책에 들어간 베트남은 결국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역대 처음으로 직접 한국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직접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같은 행사를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국가 간의 예의를 저버리고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들의 피해를 어떻게든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여주는 베트남을 보면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아직도 베트남은 충분히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 시장 분산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다시 언젠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도 있듯이 베트남과 관련된 일에는 반드시 2번, 3번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